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터도 38회차 분데스리가 7경기 분석 및 초안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어려워하는 리그이기도 하고요. 좀 경기력대로 나올 때도 있지만 좀 결정력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팀들이 많아서 경기력은 좋아도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이변이 나왔었던 적이 작년에 좀 많았습니다. 일단은 뭐 관중 자체가 들어오는 곳도 있고 안 들어오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곳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중이 있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홈팀의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 아직 1라운드밖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좀 경기력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고요. 일단 지난 시즌 경기력과 1라운드에서 보여줬었던 팀들의 경기력 위주로 간단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글라드바흐 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고요. 글라드바흐는 도르트문트에게 3대0 패배, 우니온은 아웃국에게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자, 일단 글라드바흐는 라자로 선수가 지난 시즌에 뉴캐슬에 있었다가 이제 다시 글라드바흐 쪽으로 이적을 했죠. 그래서 라자로가 왔지만 일단은 부상이고 엠볼로 선수도 부상으로 나옵니다. 배당 자체는 글라드바흐가 굉장히 도르트문트와 비슷하게 조금 낮은 배당을 받았고요. 글라드바흐는 엠볼로의 부상으로 조금 타격이 있지만 뭐 플레이나 튀랑 등 이선 자원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압박이나 이제 역습 그리고 활동량이 좋은 글라드바흐고 특히 글라드바흐의 특징은 팀 압박이 굉장히 좋고 이런 압박을 통해서 볼을 탈취한 뒤에 역습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좋은 팀이죠.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안데르손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 롱볼 플레이 뭐 한마디로 뻥축구를 주로 했었던 팀인데 일단 그런 우니온 베를린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선수인 안데르손 선수가 이 공격수를 쾰른으로 보냈습니다. 일단은 1라운드에서도 일단 지난 시즌처럼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좀 안데르손이 없다 보니까 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크로스 공격 은 그래도 조금 나름 준수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난 시즌과 비슷하게 보여줬던 우니온 베를린이었습니다. 자, 일단 수비적으로 우니온 베를린이 크로스 공격에 굉장히 약했던 모습이 있었고 측면 공간에 대한 불안함도 있습니다. 글라드바흐가 일단 크로스를 주로 하는 팀은 아니지만 우니온 베를린의 일단 공격력 자체가 굉장히 무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팀의 색깔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를 이적을 시킴으로 인해서 조금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력이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당분간은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라드바흐는 일단 튀랑과 플레 등 이선 자원들이 지난 경기 선발로 나오지 않았었는데 선발로 나온다면 지금의 우니온 베를린의 모습을 본다면 좀 글라드바흐가 손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글라드바흐의 단통승 예측합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레버쿠젠 대 라이프치히의 경기고요. 레버쿠젠은 볼프스부르크와 0대0 무승부, 라이프치히는 마인츠에게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일단 배당적인 측면은 라이프치히가 정배를 받았지만 원정인 것도 감안을 해서 그런지 2점대가 넘는 조금 높은 배당을 받았고요. 일단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보츠 감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화끈한 보츠볼 남자의 팀이죠. 레버쿠젠은 이 남자의 팀의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고 일단 시크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포 선수였던 폴란트 선수 그리고 폴란트를 벤피카로 보내고 하베르츠를 첼시로 이적을 시키면서 전력 손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레버쿠젠의 뭐 팀의 이 성향상 유망주 선수들을 좀 타 팀으로 이적을 시키면서 좀 구단을 운영하는 팀이기 때문에 또 레버쿠젠에서 또 좋은 또 유망주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라리오 선수와 디아비 선수가 남아있고 역습에서의 스피드 그리고 공격 템포 뒷공간을 노리는 이런 보츠볼 굉장히 좋습니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황희찬 선수가 교체로 나왔고요. 자비처는 결장을 했습니다. 폴센을 향한 크로스 원톱으로 나왔었는데 굉장히 좋았고 지난 시즌처럼 뭐 압박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공간이 있을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라이프치히입니다. 두 팀 다 수비적으로 뒷공간과 역습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단단하지는 않은 두 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죠. 공격력에 비해서. 일단 보츠 감독의 성향상 상대가 뭐
라이프치히든 뭐 도르트문트든 미넨이든 간에 일단은 무조건 본인들의 스타일로 나올 겁니다.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 시크와 베르너가 이적을 했지만 기존 선수들이 건재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내주는 레버쿠젠 특성상 역습을 통해서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레버쿠젠도 일단 한 방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팀이고, 이런 보츠볼 감독이 이 레버쿠젠이 이 라이프치히의 공격을 좀 잘 막아내면 역습으로 또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팀의 성향을 봤을 때는 무승부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 승패 투픽이면 막을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통으로 본다면 그래도 라이프치히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어서 이런 경기에서 레버쿠젠을 이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초안은 승패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마인츠 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고요. 마인츠는 라이프치히에게 3대1 패배, 슈투트가르트는 프라이부르크에게 3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일단 정배는 홈팀인 마인츠가 받았습니다. 마인츠는 에이스 로빈 퀴송인 줄 알았는데 그 한국 자막에서는 콰이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콰이손 선수를 지켜냈고 마테타 그리고 오니시어 등 기존 자원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공격진의 개인 능력 굉장히 좋습니다. 세트피스나 측면 공격들도 좋고요.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승격 팀이고 일단 강등이 되자마자 그 다음 시즌에 바로 승격을 한 팀입니다. 도르트문트에서 뛰었던 카스토로 선수가 있고 역습이나 압박,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 등 템포가 좀 굉장히 빠르고 좋았지만 결정력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를 보면서 약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가시아 레이솔의 조금 느낌이 났었어요. 슈투트가르트는 일단은 수비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측면 공간 그리고 크로스 공격에 굉장히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인츠의 수비진 역시 좀 주력이 굉장히 느려서 뒷공간도 내주고 크로스 상황에서 노마크 하는 등 수비적으로는 불안한 모습은 오히려 슈투트가르트보다는 마인츠가 더 있지 않나, 지난 시즌과 비슷하게 수비적으로는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 마인츠의 뒷공간을 슈투트가르트의 역습으로 좀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이변으로 보고 있는 경기고요. 근데 이제 상대 전적 같은 경우에 마인츠가 너무 우세해서 이런 경기에서 제가 이변을 보면 좀 정배가 들어오는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지울까 조금 고민이 되는 경기긴 합니다. 일단 초하는 경기력대로 이변을 보고 마인츠보다는 슈투트가르트가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인츠의 단통 패 쪽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이 경기는 최종픽까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고요. 아우크스부르크는 우니온 베를린에게 3대1 승리, 도르트문트는 글라드바흐에게 3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일단 아우크스부르크는 니더레츠너 이 공격수가 남아있고 그레고리 슈 참 이 선수는 샬케에서 이제 임대로 갔었던 선수였었는데 득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카드만 받았던, 반칙만 하던 선수였었습니다. 지난 시즌 샬케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우크스부르크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난 경기 득점을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필립 막스 선수가 이 아인트호벤으로 이적한 부분은 아우크스부르크에게 있어서는 조금 전력 손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웃국은 세트피스와 오버래핑 그리고 크로스 공격이 좋았고 핀보가스온 선수도 교체로 들어왔습니다.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요.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홀란드 그리고 산초 아자르 등 좋은 선수진들이 있지만 역습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하키미 선수가 이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공백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경기는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를 생각을 해본다면 수비가 전체적으로 수비 숫자만 많고 침투 선수를 놓치고 볼 처리도 좋지 못하고 이런 부분을 본다면 도르트문트가 아무래도 홀란드와 산초가 있는 그런 도르트문트가 좀 쉽게 이길 것 같은 그런 경기긴 합니다.
하지만 하키미가 지난 시즌 도르트문트에서 해줬던 역할이 굉장히 큰데, 분명 아우크스부르크는 상대가 도르트문트이기 때문에 라인을 내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린 상황에서 도르트가 이제 뚫어내기에는 뚫어낼 것 같긴 한데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키미가 없는 부분은 커 보여요. 또 세트피스를 내주게 되면 아우크스부르크의 세트피스나 크로스 공격 한 방으로 좀 좋았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득점할 가능성도 있는 경기여서 무승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조심스럽게 일단은 승무패 쪽으로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패면 막을 것 같은 경기이긴 해서 최종픽까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픽이면 무패고 단통이면 그래도 도르트문트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초안에서는 뭔가 도르트문트가 라인을 내린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하키미가 없었을 때 이런 도르트문트라면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를 펼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은 승무패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아르미니아 대 켈른의 경기고요. 아르미니는 프랑크푸르트와 1대1 무승부, 켈른은 호펜하임에게 3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배당 자체는 켈른이 정배를 받았지만 아르미니아와의 이런 배당에서의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일단 아르미니는 승격팀이고 켈른은 지난 시즌 후반기에 굉장히 선수들이 동기부여를 있고 일단 거의 잔류에 가까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승리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그런 팀입니다. 아르미니는 파비안 클로스, 하르델, 코르도바 선수가 있고, 특히나 좌우 측면에서의 이런 선수들의 속도, 세트피스 역습들이 준수하긴 하지만 아직 1라운드에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켈른 같은 경우에는 우니온 베를린의 안데르손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우투 선수 샬케로 임대 복귀를 해서 조금 그 부분은 아쉽고, 그리고 주 공격수였던 코르도바 선수를 헤르타 베를린도 이적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안데르손을 영입을 했는데, 일단 코르도바 대체는 안데르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투의 공백은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력이 굉장히 아쉬운 켈른이지만 안데르손의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은 좀 켈른의 또 다른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를 해본다면 그래도 켈른의 이 모습 자체가 안데르손이 들어오면서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헥터가 남아있고 안데르손을 활용한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 경기는 사실 깊게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경기긴 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아르미니의 크로스 공격에서 약했던 모습을 본다면 켈른의 안데르손의 뚝배기를 막아내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투와 코르도바가 이적한 부분은 아쉽지만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날카로웠던 지난 경기에서 켈른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켈른이 승격팀 상대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르미니의 단통 패를 예측을 하고요. 켈른이 지난 경기 호펜하임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페널티킥 실점과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로 인한 실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승격팀 상대로 아르미니가 굉장히 1라운드에서 좋았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무난했었던 모습이어서 안데르손의 뚝배기면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상대 전적에서 1무 4패로 켈른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일단 켈른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샬케 대 브레멘의 경기고요. 샬케는 미넨에게 8대 0. 거의 야구의 스코어죠. 브레멘 같은 경우에 헤르타 베를린에게 4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브레멘은 일단 라시차가 부상이고요. 배당은 일단 샬케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미넨전과의 경기, 샬케 경기를 보고 나서 샬케는 무조건 패배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필 상대가 브레멘입니다. 샬케는 맥케네이를 이적을 시켰고 케니 선수가 에버튼에서 이제 임대로 왔었는데 다시 임대로 복귀를 하면서 수비에서의 케니 그리고 중원에서의 맥케니를 동시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리슈도 일단 아우크스부르크로 임대를 복귀를 했고요. 다행인 점은 우투가 일단 임대에서 복귀를 했고 헤르타 베를린에서 이 노장인 선수였던 이비세비치를 영입을 했습니다. 경기력은 빌드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상대 압박에 좀 빌드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압박의 빌드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탈압박이 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롱킥을 때리는데 롱킥을 때리고 나서 그거는 미넨이 다시 볼 소유를 하기 때문에 역습을 당하는 모습, 또한 패스미스로 인해서 뒷공간을 노출하는 모습들이 많았는데 미넨 상대로도 좀 라인을
폈던 점은 뭐 이거는 용기인지 객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 샬케는 세트피스와 중거리, 중앙 지향적인 모습, 박스 투 박스의 이런 셰르다르 선수가 득점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1라운드라는 점에 있어서는 지켜봐야겠지만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보여줬던 샬케의 모습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브레멘은 지난 시즌 강등 버프가 있었을 때는 수비가 선수들이 조금 집중 있게 하면서 집중력 있게 플레이를 하면서 그나마 조금 안정적인 모습이었으나 극적으로 잔류한 뒤 이런 1라운드에서의 수비력은 강등 버프가 없었을 때와 비슷하게 심각하게 조금 느껴졌습니다. 브레멘은 세트피스와 중거리 한 방이 있고 역습은 좋지만 역습에서의 속도는 그리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타이트 총을 맨유에서 임대로 데려왔는데 나쁘지는 않았던 모습입니다. 일단 이 경기 정말 똥과 똥의 대결인데 뭐 브레멘의 수비도 너무 엉망인 상황에서 조금은 어려운 경기고 샬케도 일단 좋지 않은 상황이고 브레멘은 뭐 한 골 넣고 나서 3대1로 지고 있는데 세레모니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의 브레멘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샬케가 그래도 조금 더 선수진의 퀄리티나 스쿼드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은 브레멘의 수비가 너무 엉망이었어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브레멘은 뭐 압박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압박에 조금 샬케가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케니와 맥케니의 이런 부재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 상대 전적에서 브레멘이 굉장히 우세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어려운 경기여서 초안은 조금 단통 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 경기는 조금 지울까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경기는 일단은 배당이 조금 투표율이 3등분으로 나눠질 것 같은 경기여서 이런 경기에 승무패로 지우는 거는 좋지 않긴 하지만 좀 너무 개인적으로 어려워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초안에서는 그래도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프라이부르크 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고요. 프라이부르크는 슈투트가르트에게 3대2 승리, 볼프스는 레버쿠젠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볼프스는 일단은 은바부 선수가 부상이고요. 프라이부르크는 권창훈과 정우영 선수가 있습니다. 권창훈은 교체로 출전을 했고 정우영은 침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휠러 선수가 아직 전방에 남아있고 페트젠 선수와 같이 남아있죠. 세트피스와 크로스, 중거리 등 결정력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가끔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 등 지난 시즌과 스타일은 크게 바뀌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침투에서의 모습은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임츠에서 일단 임대로 밀러키퍼를 데려왔고 그리포의 킥력은 여전히 좋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경기력이 좋지 않아도 항상 한 방을 보유하고 있는 팀입니다. 뜬금없이 중거리나 뜬금없는 뒷공간 또는 뭐 세트피스 한 방 이런 부분으로 조금 힘겹게 또는 도깨비적인 모습을 가끔씩 보여주는 팀이고요.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베호스트가 아직 이적하지 않고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습과 풀백이 이제 높은 위치까지 올라오면서 오버래핑 그리고 공격에 가담하는 모습 뭐 중거리나 크로스, 밸런스, 세트피스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그랬지만 이번 시즌에도 두 팀의 스타일은 약간은 비슷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슈볼로브 키퍼가 일단 헤르타로 이적을 했고 그로 인한 대체를 일단 밀러 선수를 데려왔죠. 그리고 발트 슈미트 선수가 이제 벤피카로 이적을 한 상황에서 슈볼로브 키퍼는 일단 밀러 키퍼가 그리고 지난 경기에 조금 불안한 부분도 약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선방을 보여줬고 발트 슈미트의 공백은 기존 자원들인 페테르센 선수와 힐러 선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발트 슈미트가 조금 득점을 해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백은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 경기 프라이부르크가 3대0으로 이기고 있던 상황에서 슈투트가르트 승격팀에게 3대2로 따라잡힐 정도로 수비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슷한 스타일의 두 팀의 모습에서 밸런스와 스쿼드 모두 볼프스부르크가 좋고 이 베우스트의 존재를 봤을 때 저는 일단 볼프스부르크가 높은 배당을 받긴 했지만 프라이부르크가 베우스트를 막아내기에는 조금 비슷한 스타일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일단은 단통 패를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PL 초안픽까지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1번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브라이튼은 1번 경기 무패, 2번 경기 메냉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단통 승리, 3번은 레버쿠젠의 승패, 4번은 마인츠의 패배, 5번은 아우크스부르크의 승무패, 6번은 아르미니의 패배, 7번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무승부, 8번은 웨스트 브로미치의 패배, 9번은 샬케 무승부, 10번은 벌리의 무승부, 11번은 셰필드의 승리, 12번은 토트넘의 승무패, 13번은 프라이부르크의 패배, 14번은 웨스트햄의 패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픽까지 일단은 EPL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컵도 있었고 또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 포칼컵까지 제가 경기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애매한 경기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보고 나서 최종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